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농담이야 라며 하는 말이 묘하게 열받게 되는 말. 그 정도도 못해 같은 은근한 비교. 분명 정면으로 공격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자꾸 마음이 남는 말들. 그럴 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정의 쓰레기를 나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지키며 그들에게 한 방 먹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받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참습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넘기고 말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 감정은 외면당하고 상대의 무례함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형성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비롯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런 말 하면 나쁜 아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내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진짜 나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병들기 시작하죠. 한 중년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늘 후배의 무례한 말을 참아온 분이었죠. 회의 중에 과장님은 이건 모르시죠? 이런 말이 반복됐지만 그녀는 늘 그래 내가 어른인데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여성은 만성 두통과 불면증,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나를 잃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기 비난 성향과 회피형 애착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외면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패턴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남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그 사람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말에 내 자존감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세요. 무례함을 참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들에게 반격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교묘하게 못된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묘한 악인은요, 절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친절한 척, 웃는 얼굴로 비수를 꽂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버해?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고생은 했는데 결과는 좀 아쉽네. 넌 항상 그런 식이지.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이건요, 비꼬기와 감정 조종 두 가지가 섞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신은 농담이었다며 빠져나가고 기분이 나쁜 쪽은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말의 기저엔 상대의 감정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불편함조차 네 문제야 라고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자신의 공격은 감추고 상대방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심리학자 로빈스턴은 가스라이팅을 상대의 현실 감각을 서서히 빼앗는 정서적 학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나는 진짜 힘들어. 아무도 날 몰라줘. 이 정도 말도 못하게 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결국 상대가 원하던 걸 해주게 되죠. 마음은 불편한데
자꾸 무언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상황. 익숙하시죠? 이건 일종의 감정적 조종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과장하고 핑계 삼아서 내 감정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무례함의 형태는 자기만이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그건 수준이 낮아서 그래. 그런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은 나르시즘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늘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무시하거나 비난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실 내면에 큰 결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약점이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너도 흔들려야 해. 내가 비참하니까 너도 무시받아야 해. 결국 자신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남을 먼저 흔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조종하려는 심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당신보다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당신을 무너뜨리는 쪽을 선택한 거죠. 이런 특징들을 알게 되면 내가 왜 그들 때문에 불편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당신이 그들보다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일 때 당신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작인 겁니다. 옛말에 소인배들 사이에 대인배가 있으면 중상모략을 당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묘한 악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무례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화는 나는데 싸우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계속 참기만 하기도 싫고. 그렇죠. 우린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현명하게 나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받지 않기의 기술입니다. 무례함은 선물입니다.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설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당신이 그걸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상대방이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상대방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한 말, 조롱, 비난,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무례함은 그 사람의 몫으로 돌려보내세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마세요. 침묵도 대답입니다. 무례한 사람은요, 내 감정을 흔들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더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그 사람 손바닥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아끼고 감정을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강력한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이야기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잠시 물러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거죠.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교묘한 비꼬맨, 정면 돌파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넘기진 못하죠. 특히 비꼬는 말이나 은근한 조롱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방금 말씀이 저에겐 좀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혹시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대에게 당신 말이 무례했습니다 라고 경계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후 상대방이 더 공격하려 들면 상황의 사실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태연하고 침착하게 자리를 피하세요. 세 번째, 책임을 나에게 넘기려 할 때는 되돌려주세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말도 못 받아들이냐?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예민하니까 사회생활 힘든 거야. 이럴 때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생각엔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에게 떠넘기려는 책임을 다시 돌려주는 것.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받은 걸 다시 반사해 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한다는 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숨겨진 나약하고 불쌍한 마음을 이해하고 교묘한 말들을 태연하게 되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땐 관계를 끊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패션 업계의 전설, 밀라논나, 정명숙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처음엔 서로 잘 지냈지만 이젠 상처만 남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더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손절을 고려하세요.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진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기빨린다 라고 하죠. 내가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혹시 내가 잘못했나?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나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담을 주기 시작하죠. 나의 경계를 계속 무너뜨린다. 결혼했으면 애 낳아야지. 애가 하나면 되겠어? 둘은 낳아야지. 이런 말들 웃으며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침범하는 말은 명백한 무례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나에게 감정을 쏟아낸다. 기분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감정 쓰레기통이 되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걸 고민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연민은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 내가 소진된 상태에서는 진짜 친절함도 배려도 나올 수 없다. 당신이 먼저 충전되어야 세상도 따뜻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지금은 상처만 남는다면 떠나보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아물진 않죠. 오히려 그 후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 말에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자책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처를 받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상처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5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던진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자꾸 스스로를 탓하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말은 그의 문제다. 내가 감당할 이유 없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느낀 감정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건 그 말이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반응이에요. 상처 준 사람과의 거리, 물리적으로는 떨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감정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 이 감정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생각과 감정의 공간을 새로운 경험으로 넓혀주세요. 관계를 정리한 이후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나만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이제는 참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저에게 조금 불편하네요.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건 무례한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예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기 위로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도 충고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 사람 잘못이야. 나는 나답게 살아도 돼.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순간 시작된다. 당신은 상처 입은 만큼 그 자리를 따뜻함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묘하게 무례한 악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을 더 편안하고 걸림없이 만들어주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따뜻한 지혜를 전하는 지혜의 바다였습니다.